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수업이네요. 오늘은 이제 수학 2 우리 교과서 수학 2 이제 시작하기 전에 시작 전에 이제 준비 학습에 대해서 한번 수학 2가 이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고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미적분 발달의 역사적 사례를 한번 짚어보면서요. 네, 이거를 이제 왜 배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수학 2는 내용 구성이요. 첫 번째, 함수의 극한과 연속, 그리고 두 번째, 다항함수의 미분법, 세 번째, 다항함수의 적분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가장 쉽게 다룰 수 있는 함수가 아무리 생각해도 다항함수겠다. 맞죠? 그래서 이 책은 미분과 적분을 간단하게 다루기 위해서 이제 쓰여졌다. 여러분에게 이제 맛보기를 이제 보여주려고 이제 수학 2를 이제 배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음, 그 이유가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수학 교육 과정이요. 아니면 이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이제 12년간의 교육 과정이요. 이 미분과 적분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짜여졌다라고 말을 해도 이제 과언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던 수학 내용이 모두 쓰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미적분이라고 하는 거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공학 등등 다양한 학문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은 학문이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개념이 발달되어 있느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다루려고 하면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네, 미적분 발달의 역사적 사례에 일단 시간 순서대로 입니다. 시간 순서대로 살펴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처음 이제 적분 개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미분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극한의 어, 발달이 이제 많이 되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맨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인류 역사적으로 이분이 실진법이라는 이 용어를 이용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붙였겠죠. 사람들이 짜낸다, 실진법은 짜낸다, 아니면 끼워 넣는다, 요런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무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사람이 에오독소스라는 사람이 이제 무한에 대한 막연함을 처음으로 엄밀하게 이제 증명을 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원뿔이 원기둥 부피의 3분의 1이 됨을 처음으로 증명한 사람이에요. 간단하게 이제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제 만들어 봤던 자료인데요. 원뿔의 부피는 원기둥의 3분의 1이 되는 이유, 에우독소스가 이제 발견해낸 이제 증명 방법인데 실진법이라 했었죠. 네, 그게 이제 아마 이런 이유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만들어 놨었던 자료예요. 네, 다각기둥과 다각뿔의 부피, 이건 이제 3분의 1 차이가 난다라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요. 첫 번째로 임의의 다각기둥은 삼각기둥의 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삼각기둥은 요렇게 이제 나타난다, 맞죠? 임의의 삼각기둥이 이렇게 있으면 요렇게 삼각기둥이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의 이제 다각형의 합으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는 거를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요렇게는 어떻다? 부피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각뿔의 부피는 다각기둥의 3분의 1이다. 그러니까 부피가 같은 세 개의 이제 도형의 합으로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으니까, 맞죠? 삼각기둥은 이제 삼각뿔, 세 개의 삼각뿔의 합으로 이렇게 이제 나타나니까 다각뿔의 부피는 다각기둥의 3분의 1이다. 그래서 원뿔의 부피를 n각뿔에서 이제 n을 이제 무한대로, 그러니까 n이 점점 많아진다라고 해도 이제 3분의 1이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겠죠. 모든 사람들이. 그거를 처음으로 이제 증명한 게 에우독소스다라는 겁니다. 네, 그거를 증명 방법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요렇게 나와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제 궁금하다 싶으면 한번 읽어보시고 실진법이 끼워 넣는다라는 거라고 했다 맞죠? 그래서 이제 내접하는 거에서 이제 부피니까 요거를 갖다가 끼워 넣는다. 뭔가를 끼워 넣는다. 존재하니까 끼워 넣는다. 라는 식으로 이제 증명을 한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이 구적법, 쌓는다라는 의미입니다. 구적법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 넓이를 구하게 되거든요. 적분이라고 하는 게 넓이를 구하는 학문입니다. 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은요, 포물선과 활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한 사람입니다. 요 보면 요 포물선이 있고 활선이 있으면 요 부분의 넓이를 이제 어떻게 구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성질을 이용을 했냐 이제 보니까 여기에 이제 있으면 처음에 나오는 요런 이제 삼각형이 있죠. 요 삼각형에서 요 초록색 부분이랑 그 다음에 요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갖다 비교했을 때, 요 빨간색 넓이는 초록색 넓이의 4분의 1이구나 라고 하는 걸 이제 증명을 해서 요 포물선의 빈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빨간색 작은 삼각형을 무한번 끼워 넣어서 이제 포물선과 활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어떻게 처음 삼각형 ABC 요 넓이를 갖다가 S라고 하면 요거는 이제 뭐다? S, 4분의 1S, 4분의 1 제곱 S, 4분의 1 세제곱 S 라고 해가지고 이거의 합이 처음 이제 삼각형 넓이의 3분의 4다 라고 하는 거를 갖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증명한 사람이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의 평형법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또 평형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처음으로 보여줬습니다. 지렛대 원리를 이용해 가지고 구의 부피가 이제 어떻다 반지름의 세제곱 파이 곱하기 3분의 4 이거를 이제 처음으로 이제 증명을 해냈거든요. 네, 지렛대 원리가 뭔지는 아시죠? 요렇게 이제 받침대가 있으면 요 받침대를 토대로 중량 1, 중량 2 있으면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까지의 길이 이제 구해서 이제 이게 평행하다라고 하면 요 식을 만족한다 라는 거 이제 이게 옛날 사람들도 알고 있던 지렛대 원리입니다. 그 지렛대를 여기에 이제 요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받침점을 두고요. 요 받침점에 여기에 이제 초록색 원판, 그죠? 초록색 요 원판, 그 다음에 분홍색 원판, 요렇게 이제 추를 매달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검은색 원판 있죠? 검은색 원판 보이는 이거랑 이제 평행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를 요렇게 이제 증명을 했어요. 사람이.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 받침점을 놨으면 초록색, 분홍색 요 원판이 검은색 원판이랑 이제 x만큼 여기 떨어졌을 때 검은색 원판이랑 평행을 이루네 라고 하는 거를 증명을 요렇게 이제 해놨거든요. 그 사람이 여기에다가 이제 증명을 해놔서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했다. 네. 이거 보면은 알 텐데, 네, 대강 넘어가려고 하니까 그렇네요. 일단은 증명 이렇게 이제 했거든요. 나중에 요 결과만 보면 이제 받침점의 왼쪽, 받침점의 오른쪽 이게 이제 두 개가 같다, 평행을 이룬다 라고 해서 어떻게 했다. 이 x가 0에서부터 r까지 이렇게 이제 변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이 원판이 쌓여서 왼쪽에는 구와 원뿔이 생기고 오른쪽에는 원기둥이 나와서 이게 평행을 이루게 되니까 양쪽의 부피는 같다 해가지고 즉 구의 부피를 V라고 이렇게 이제 하면 이제 V 구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에다가 원기둥의 부피 해가지고 식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된다는 걸 아르키메데스가 처음으로 이제 보여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요렇게 이제 밑줄 치니까 많이 어지럽네요. 맞죠? 그 다음에 카발리에리라는 사람이 불가분량법,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양을 불가분량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를 이제 카발리에리 원리라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네, 이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주장을 한 건데, 그러니까 뭐냐 하면, 선에서는 점이 불가분량이고 면에서는 선이 불가분량이고 입체에서는 면이 불가분량입니다. 그렇게 이제 됐을 때 단위 길이랑 넓이가 일정하다고 하면 전체의 비가 같다는 겁니다. 단위 길이나 아니면 단위 넓이가 일정하면 전체의 비가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반구랑 이제 원기둥 요걸 갖다가 이제 살펴보면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네, 여기에 요 넓이, 요 구가 있으면 이제 반지름이 R인 구가 있어요. 그럴 때 여기까지의 높이가 A입니다. 그렇게 돼 있을 때 요 위에 있는 부분, 요 부분의 넓이 불가분량이죠. 부피에서는 면이 불가분량이죠. 이 넓이가 S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놨으면 이제 어떻게 요 길이 요 반지름의 S1의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R 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다 맞죠? 그렇게 되고 요 원기둥에서 여기에 이제 뭐지 약간 도넛처럼 생겨 있는 요 부분이 이제 S2 불가분량. 그러니까 어떤 불가분량이냐 원기둥에서 내접하는 원뿔을 뺀 부분 여기가 이제 S2가 되겠다 맞죠? 이 부분 내 넓이를 갖다가 이제 S2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렇게 놨을 때 S2 부분의 넓이도 이제 뭐다? S2 부분의 넓이도 R제곱 마이너스 A제곱의 파이잖아요. 그죠? A만큼 떨어져 있을 때, 여기서, 바닥에서 A만큼 떨어져 있을 때, 요 부분의 넓이도 R제곱 마이너스 A제곱 파이다. 맞죠? 그리고 S1의 넓이도 R제곱 A제곱 요게 루트 씌운 거에 파이겠다. 맞죠? 원이니까. 요 두 부분 S1과 S2의 넓이가 1대1이 되니까 여기에 방구의 부피랑 그 다음에 여기 원기둥에서 원뿔을 뺀 부분의 부피도 이제 1대1이 된다는 거죠. 불가분이 1대1이니까 두 개의 부피도 이제 같다. 따라서 이제 구의 부피를 V라고 이제 할 때 반구의 부피는 이제 어떻습니까? 원기둥에서 원뿔을 뺀 부분의 부피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3분의 2 파이 r 세제곱이니까 이제 구의 부피는 요렇다라고 이제 증명을 한 사람이 카발리에리입니다. 요 증명 방법이 이제 자주 써요. 요즘에도 자주 쓰입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 이제 우리는 무한 아니면 극한이라는 개념을 이런 식으로 다뤄왔었어요. 어렵죠? 네.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뭐라 했었냐 적분 개념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발달을 했었다라고 했잖아요. 이 부분까지가 이제 적분 개념입니다. 요렇게 이제 발전을 해 오다가 처음으로 뉴턴이랑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미분을 발견을 하죠. 뉴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물체의 운동과 변화를 나타내기 위해 무한소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유량, 유율, 주유율, 모멘트 이 개념을 처음으로 이제 정의를 하거든요. 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이제 미분을 발견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함수가 이렇게 이제 있으면 x의 유율을 x 닷, 그 다음에 y의 유율을 y 닷 이렇게 이제 놓고 무한소를 스몰 o라고 놓은 다음에 이제 변화량을 갖다가 체크를 해요. x 대신에 요거 넣고 y 대신에 요거 넣어서 이제 x의 변화량, y의 변화량, 유율을 갖다가 정리해 가지고 요렇게 이제 합니다. 요렇게 식을 정리를 막 어쩌고 저쩌고 해 가지고 양변을 O로 나누면 이 식이 되고 이때 O는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시를 해서 이렇게 쓴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지 모멘트를 갖다가 이제 구해요. 그죠? 요렇게 이제 할 때
무한소를 갖다가 여기서 이제 뉴턴이 어떻게 이제 다뤘습니까? 무한소를 나누기도 하고 0으로 만들기도 하고 했다 맞죠? 어쨌든 요렇게 이제 이중적으로 이제 사용을 해서 나중에 이제 비판을 받아서 극한 개념이 이제 발전을 했거든요. 근데 이 개념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극한을 계산할 때 유용한 개념입니다. 극한 계산할 때 그냥 집어넣거든요. 어떨 때는 집어넣고 어떨 때는 나누고 하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할 때 이거 뉴턴이 사용하던 개념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리 없이 써도 되기는 합니다. 네, 그리고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이 미분을 만들 때 이 사람은 곡선의 접선을 연구하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됨을 설명을 한 사람이거든요. 접선의 기울기를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사용을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요런 곡선이 있습니다. 맞죠? 그럴 때 접선, P에서의, 점 P에서의 접선이 있으면 P에서 Q 요거 이제 내려갖고 이제 작은 요렇게 이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이제 델타 X 값이 작아질수록 삼각형이 두 개가 이제 요 작은 삼각형과 여기 있는 큰 삼각형이 서로 닮게 되니까 이렇게 저렇게 이제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극한, 평균 변화율의 극한, 요렇게 이제 정의한 사람이 라이프니츠다. 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극한 개념이 발전을 쭉 하다가, 그란디라는 사람이 무한급수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한급수에 대해서 잘못 생각한 건데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방법이었죠. 극한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계기로 해가지고 극한을 엄밀하게 정해야 될 필요성이 생긴 거예요. 무엇이냐? 무한급수가 있는데 무한급수는 이제 무한히 계속 더하는 거죠. 급수인데 무한히 계속 더하는 건데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걸 갖다가 이제 무한번 이제 더하는 상황이 옵니다. 맞죠? 이거의 극한에 대해서 그란디는 어떻게 생각했냐? 이 값을 수렴한다. S라고 두자. 수렴한다. S라고 두자. 부터 시작해요. 나중에 이제 배우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면 안 되죠. 수렴할 때 S라고 해야 되지. 요 값이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S라고 두고 이제 극한의 계산을 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무한을 갖다가 요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요걸 갖다가 S라고 두면 요 S는 요렇게 묶어 놓으면 0이 되네 할 수 있죠. 그런데 S를 처음에 있는 1을 빼놓고 요 뒤에서부터 두 개씩 요렇게 이제 묶으니까 1이 되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럴 때 라이프니츠라는 사람은 요게 확률 개념으로 0과 1이 나올 확률이 같으니까 둘의 평균이 2분의 1로 요 무한급수를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정의해야 되지 않을까 요런 생각까지도 했었다는 건데 이것도 이제 사실은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극한을 그렇게 엄밀하게 정의를 하니까 이것도 아니겠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여러저러 이제 고뇌를 해가지고 이제 극한 값이 극한 개념이 발전하게 된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0과 1만 나오면 모르겠는데 또 이렇게 생각하면 S는 해가지고 맞죠? 1 앞에 빼놓고 그 뒤에 있는 급수가 여기 있는 게 S네 해가지고 그러면 요 S를 갖다 이항을 시키면 2S는 1 해갖고 S는 2분의 1 이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라는 거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인정이 된다라고 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S는 이제 1에다가 맨 처음 1에다가 그 다음에 무한번 반복이 되니까 요거가 이제 두 개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치면 이거는 이제 1-2S네 해가지고 2S를 이항시키면 3S는 1 해갖고 S는 3분의 1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S는 이게 무 한 번 반복되니까 이게 3개 있네 해가지고 1-3S네. 그럼 3S 넘어가면은 S는 4분의 1이네. 그런 식으로 하면은 뭐 S는 n분의 1 무한번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무수히 많은 극한값을 원하는 대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S라고 하는 이 극한값을요. 그래서 이제 이 극한을 엄밀하게 정의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위와 같은 오류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겠다. 라고 코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이거를 코시가 무한을 엄밀하게 정의를 합니다. 이게 입실론 델타 논법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갖다가 고등학교에서 다루기는 어렵습니다. 고등학교에서 다루기 어렵다. 그래서 여기 이후에 나오는 극한에 대한 모든 증명은 고등학교에서는 생략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명을 하려고 하면 입실론 델타 논법으로 증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고등학교에서는 다루기가 어려운데 근데 미분 개념은 이제 그거 입실론 델타가 없어도 이미 발전을 이전에 요렇게 이제 많이 했었죠. 미분까지도 발견을 했었어요. 극한 계산, 특히 뉴턴은 극한 계산을 했어요. 요걸 이용해서 어떨 때 0으로 나누었다가 어떨 때는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시를 한다 라는 식으로 해서 극한의 계산을 했었거든요. 이전에도 계산을 했었기 때문에 그럼 교육과정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엄밀한 증명은 생략해가지고 애들한테 가르쳐주자 라고 이제 방향이 그렇게 틀어졌다는 거예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이후에는 극한에 대한 증명이 없구나. 그럼 우리 이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자. 수용적인 자세. 수용적인. 극한에 대해서 수용적인 자세를 가지자. 이게 사실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제가 이후에 증명을 생략하더라도 수용적인 자세로 거기에 있는 성질들을 받아들이자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이후에도 이제 극한 개념은 발전을 합니다. 카를 바이어 슈트라스라는 사람이요. 네, 모든 점에서는 연속이지만 모든 점에서 미분 불능인 함수를 이렇게 발견을 해냅니다. 찾아낸다. 그리고 디리클레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점에서 불연속이지만 르벡 적분 가능한 함수도 찾아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 불능, 미분 가능 불능, 그 다음에 적분 가능 불능, 연속이네 아니네 라고 하는 그런 함수에 대한 함수 자체한 연구가 활발해집니다. 극한을 코시가 엄밀하게 증명을 하면서 엄밀해진 극한을 이제 정의로 해서 함수 자체를 이제 이거는 미분 가능하고 이거는 연속이고 이거는 적분 가능하고 안 하고 이거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이제 한 연구가 활발해지거든요. 그러면서 극한과 함수 관련 개념이 정교해졌다. 역사적으로 이제 미적분이 다양한 수학자들과 다양한 사람들의 이제 개념을 어떻게 하다가 오개념이 생기고 어떻게 하다가 개념이 이제 발전하게 됐다. 이리저리 어쨌든 역사적으로 엄청 다사다난하게 개념이 발전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하고 싶은 말은 뭐다? 수용적인 자세로 극한을 받아들여 달라 라고 하는 거 굳이 안 해도 될 말을 하면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 천천히 한번 넘겨 드릴 테니까 한 번쯤 극한 개념 막힌다 라고 하면 나만 막힌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들도 이렇게 저렇게 이제 고민을 해서 오죽하면 아르키메데스는 이걸 묘비에 새겨놨어요. 자기 자랑한 거지. 맞죠? 이거를 묘비에다 새겨놨을 정도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들도 이런 어려움을 토대로 해가지고 개념이 발전을 해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건 이상한 게 아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면서 이 개념들을 네,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면 네, 캡처를 할만 하겠죠. 그죠?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네, 쓴다고 고생했거든요. 네, 어쨌든 긴 시간 강의를 들어주신다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